자, 이번에 보실 항목은 상단에 있는 헤더 부분이고, 그 다음 헤더 부분에 왼쪽 오른쪽 끝에 로고 들어갈 자리와 함께 세팅하는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금 여기 있는 베이직으로 우리 공통 영역으로 잡아놓은 아이가 누구 기준이었냐면은 1280 기준이었어요. 1280 자체가 원래 PC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다 보니까 이보다 커진 어떤 형향들에 대해서는 그냥 크게 고민하지 않고 짜게끔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점을 염두를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타블렛 1280 기준에서는 이게 1280인가요? 자, 제가 이거 같아요. 자, 1280 사이즈 기준에서는 아직까지도 여기가 내비게이션이 메뉴가 아니라 이렇게 메뉴 버튼으로만 달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해당하는 영역의 HTML에서 이 부분을 이따가 디스플레이 논이라고 해가지고 처리할 수 있게끔 어떤 작업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은 주소가 걸어 놓은 상태니까 나머지 먼저 세팅하고 작업을 하도록 하죠. 자, 헤드박스에 컨테이너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언제나 그렇듯 스마트폰에 세로형 먼저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폰의 세로형에서 우리가 헤드박스가 있고 헤드박스 밑에부터 작업을 해줘야겠죠. 자, 클래스 컨테이너 쓸 거고요. 쭉 가놓고 또 다시 공통으로 몰아넣고 수정하고 계속 몸에 뵐 때까지. 자, 그래서 가로값 현재로서는 여러분의 기준에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냥 꽉 차도 상관이 없다라고 한다면 100% 가시면 되죠. 근데 나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짝 스마트폰에서 안으로 좀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이 박스 자체가 너무 커서 그렇지 사실은 안으로 좀 들어가서 배치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신다면 헤드박스에서 패딩을 줄지 아니면 이 감싸고 있는 박스에서 안으로 패딩을 줄지는 여러분이 직접 정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뭘 하실지는 여러분의 자유이기 때문에 사실 특별하게 제가 제한을 둘 생각은 없지만 저는 이번에는 이 컨테이너에서 제약을 조금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높이값도 그래서 조금 일단은 그냥 여기 써있는 부모값 그대로 갈게요. 100% 자체는 대신에 패딩을 이용해서 쓸 거고요. 박스 사이징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박스 사이징이 내가 계속 쓸 것 같다 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 정도만큼은 우리가 공통적인 부분에 가서 쓰셔도 뭐 엄청 불편하거나 문제가 되거나 하지는 않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십시오. 자, 그래서 패딩을 얼마나 줄 거니? 라고 이야기 하신다면 위아래, 아래도 원래 공간이 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그렇게 만들진 않았어요. 그래서 적당하게 약 10픽셀 정도를 내려오게 할게요. 오른쪽은 따로 추가로 잡겠습니다. 그래서 패딩 위아래는 10픽셀인데 아래쪽 바다 쪽은 오히려 없으니까 제로 하고요. 좌우 그래서 위하고 아래는 0이고 사이 값을 넣어야 되죠. 자, 사이 값을 그냥 넣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그 삼성폰 특히 가지고 계신 분들 엣지를 좀 확인하시라고 얘기를 했어요. 양쪽에 버튼 누를 수 있게끔. 그래서 그만큼 얼마큼이다 라고 얘기하기 사실 그런 게 회사마다 또는 제품 기종마다 엣지 크기가 다 달라요. 네. 심지어 엣지가 나오는 제품이 삼성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잴 수가 없어서 적당하게 그냥 저는 1.3 REM 정도로만 넣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 좌우, 아래고요. 픽셀은 당연히 REM으로 바꿔 놓을게요. 익스플로러까지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시라면 당연히 둘 모두 쓰셔야 된다 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가는 HTML 문서에서 자, H1이 있습니다. H1 사이즈 재줘야겠죠? H1에 대해서 할 거고요.
중요한 건 지금 제가 이 컨테이너로 요 짠 거는 헤드박스 내부에 들어가는 거라서 차후에 또 다른 이런 비슷한 성향을 가지게 될 거라면 여기 있는 값들이 겹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일단은 저는 요 아이를 헤드박스 내부에 들어있는 컨테이너라고 우선은 쓰겠습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또 수정하는 거를 변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물론 공통 영역에 있는 거는 박스 사이징 밖에 따로 쓰지 않았으니까 굳이 하지 않은 것 뿐인 거고요. 자, 그런 상태에서 H1에다가는 저는 사이즈 아직 뭐 가변성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만들고 있어요. 80에 50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고민하지 않고 가로값 80에 높이값 50 정도로 쓸게요. 자, 그럼 해당하는 영역 만들어졌을 거고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변수를 이용해서 쓰려면 이게 아니죠. 컬러에 화이트라고 쓰시면 사실은 끝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형 브라우저를 고려한다면 다시 또 우리는 두 번씩 써줘야 되고요. 당연히 얘네들도 두 번씩 써야 되겠죠.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H1 안에 들어있는 내부에 A 태그나 이런 걸 미리 만들어 놓고 싶다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저는 자, 요 안에 레스토로라는 글자를 잘라내고 A 태그를 집어넣어서 그 다음에 스펜으로 그냥 숨겨버리죠. 자, 숨겨서 쓸게요. 물론 스펜 태그 자체에다가 숨기세요 라고 하셔도 관계는 없지만 다른 쪽에 들어가는 아이콘이나 이런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그냥 손쉽게 H1에 쓰시든지 컨테이너에 쓰시든지 헤더에 클래스를 쓰시든지 해서 무엇을 저는 블라인드 랩 써버리면 블라인드 랩 안에 들어있는 A는 사이즈를 가질 수 있는 블럭으로 바뀌어버릴 거고 그 내부에 있는 스펜은 숨김 처리가 되겠죠. 자, 결국 차후에는 어차피 배경 색깔을 요 두 개는 날릴 겁니다. 날릴 거니까 굳이 두 개 쓰기 싫다면 하나만 쓰셔도 문제 되지는 않을 거예요. 자, 이어서 H1이 들어있고 오른쪽에 내비 박스가 들어가는 자리예요. 그럼 얘는 왼쪽이고 얘는 오른쪽이가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왼쪽에 붙여라 들어가는 거고 여기에 ID NAVI 박스 내부 박스였을 걸 내비 박스였었네요.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얘는 플롯 라이트로 써주시면 뭐니 쟤는 자 플롯 라이트라고 쓰시면 오른쪽 배치가 되겠죠. 네, 아까 봤던 쟤는 뭔지 전 처음 봤어요. 필 룰 뭘까요? 뭐 찾으면 나오겠죠. 뭔가 채워주는 규칙 이런 것 같아요. 자, 여튼 사이즈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들어가는 사이즈는 보이는 대로 그냥 요만큼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38에 25 뭐 전후가 있는데 어차피 프로토니까 자, 가로값 38에 높이값 25 정도로 해서 카피하고 저는 REM화 시키고 그 다음에 똑같이 확인을 해야 되니까 백그라운드 컬러 전혀 문제없이 그대로 써주고 그러군요. 그러고 보니까 밑에 여기 하나 있네요. 전혀 기억을 못했어요. 자, 그러면 요 요거 네비박스 하나 뷰박스고 요거죠. 요거는 지우셔도 되고 요게 요렇게 올라오면 되겠죠. 네, 아주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자, 대신에 이제 이거는 헤드박스 내부에 잘 들어가는 아이니까 요런 거는 조금 구분을 해서 체크를 해 주십시오. 자, 결과 볼까요? 자, 결과를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띠롱 해가지고 당연히 작은 사이즈만 보이는 현상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뭐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아까 테스트에서 본다고 설명드리려고 작게 줄여놓은 것 때문에 그런 거죠. 혹시 이것 때문에 저처럼 작가요?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테니까 수정해 주십시오. 설명드린 용으로 작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해당하는 크기만큼 잘 들어간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심지어 오른쪽에 들어가는 내비 박스 자체는 위에서부터 조금 더 아래로 내려와야 되는 아이예요. 그래서 그만큼을 재야 되는데 그냥 약간 임의로 재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진 탑이라고 해서 적당하게 좀 많은 감이 있지만 살짝 내려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내려오죠. 자, 원래는 사이즈 재야 되는 거 알고 있지만 그냥 입력했습니다. 스마트폰에 대한 일단 큰 틀은 끝났어요. 혹시라도 제가 시간상 설명 못 드린다고 해도 앞전에 슬쩍 개념 해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자, 넘어가겠습니다. 후다닥 넘어와서 보니까 어이구 얘는 아니지, 이해를 하기 전에 놓고 보더라도 스마트폰의 가로형도 사실은 같은 개념이죠. 같은 개념이니까 똑같이 이 자리에 누구를 가로형에, 세로형이죠. 세로형에 들어있는 내용들 요만큼을 그대로 카피해서 복사하여서 여러분들은 그대로 세로형 자리에다가 쏙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일단은 가로형과 세로형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결과물을 확인해 보시면 현재 내용에서 그대로 처리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싫으시다면 당연히 우리는 여기 있는 시리즈 마음에 드시는 아이를 하나를 선택을 해서 뱅글뱅글 돌려보시면 되겠죠. 근데 웃기는 건 뭐예요? 375에 812네요. 얘는 아이폰 X는 얘는 써먹을 수 없겠구나. 줄여서 자, 얘로 써먹으면 확인이 되겠죠. 아이폰 678로 했습니다. 이렇게 스마트폰 자체도 스마트폰이었다가 태블릿 크기였다가 변동되는 아이들도 있으니까 이런 걸 잘 고민하시면서 제작을 하셔야 합니다. 자, 타블렛 영역을 열어서 봤더니 자, 이 부분이고요.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우리가 쓱 넘어가서 자, 바로 이 아이입니다. 해당하는 아이의 사이즈를 확인해 보시면 왜 1280이야? 전에 거였네요. 얘군요. 자, 768을 기준으로 쓸 건데요. 768에 들어가는 디바이스들은 왼쪽과 오른쪽 끝에 양쪽에 휘어진 엣지 부분이 있는 기종들은 없습니다. 다행히도. 그렇기 때문에 끝부분을 굳이 신경 쓰지 않고 메인 끝으로 붙여도 사실은 전혀 문제가 안 되겠지만 보기는 싫잖아요. 보기는 싫으니 조금은 그래도 안으로 넣어 주십시오. 이건 디자이너들이 잘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디자인 하시면 여러분들이 잘 이쁘게 넣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해당하는 이 파트부터 시작을 해서 헤드박스 안에 들어있는 컨테이너 하나씩 넣을게요. 자, 집어넣고 가로값과 높이값을 부모가 가지고 있는 헤드박스 사이즈 그대로 가져갈 거라면 그대로 그냥 퍼센테이지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패딩 얼마큼 내려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적어도 10에서 15픽셀 정도는 내려가셔야 여러분의 가독성에 도움이 좀 되는 편이고요. 얘는 20픽셀을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위 20픽셀 그 다음에 좌우는 아래는 일단 없이 할게요. 왜냐면 이거 써버리면은 사실상 이제 높이값 오토로 조정하는 게 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좌우의 경우는 뭐 적어도 1REM이 들어가는 수치, 즉 16픽셀 정도는 들어가야, 아니면 최소 미니멈은 10픽셀 정도는 들어가야 그래도 좀 더 뭔가 좀 안정감이 생길 겁니다. 자, 그래서 그대로 수치를 저는 카피를 해서 REM화 시켰고요. 자, 그대로
위에 있던 아까 있던 H1을 카피를 해서 다시 붙여줄 건데 가로 세로 사이즈가 변경되지 않거나 뭐 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수치가 만약에 변경된 아이라면 또 우리는 찾아서 입력을 해주는 수밖에 없겠죠. 128에 80입니다. 그러니 128에 80이라고 쓰고 뭐 나는 이거 이렇게 애매하게 들어간 수치 싫어요 하신다면 깨끗하게 뭐 130에 80 하시든지 하시는 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단 디자이너하고 약간의 조율을 하셔야겠죠. 자, 이렇게 제가 지금 쓰고 있는데 오른쪽 하기 전에 한 3개쯤 썼어요. 3개쯤 쓰면서 느낀 거는 H5는 계속 옆으로 가 있지 않나? 왼쪽으로. 그 다음에 계속 배경 색깔은 똑같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슬슬 조율을 좀 하셔야겠죠. 컨테이너까진 그렇다 치더라도. 그래서 저는 H1이라고 해서 플롯과 배경 색깔에 들어가는 아이들은 그대로 옮겨주겠습니다. 한번 공통 영역에 대한 개념을 잡기 시작을 하시면 중간에 이렇게 바꿔 채워넣는다고 하더라도 헷갈리지 않아요. 그러면 이후에 PC나 그런 아이들을 잡기 전에 스마트폰에 썼던 항목에 겹치는 부분들은 우선 지우고 시작을 하셔도 괜찮겠죠. 마찬가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세로형도 모두 그리고 잘못 쓸 뻔했네 지워주시고요. 겸사 컨테이너에 들어가는 아이도 잘 보니까 가로값 100% 높이값 100%도 우선은 똑같은 것 같아요. 만약에 나중에 바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때는 수정을 하셔야겠죠. 아직은 잠깐 둬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우리 랩탑이니까 랩탑 기준까지 갈 때까지. 자, 그러면 스마트폰의 내비게이션 파트도 오른쪽에 가는 개념 자체는 모두 똑같으니까 또 마찬가지로 일단 ID 내비 박스를 내비 박스를 공통이에요. 왼쪽 공통이에요. 열어서 플로 라이트 쓰고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도 모두 똑같으니까 그대로 뜯어서 집어넣고 자, 사이즈에 관련된 건 아직 확인해 보지 않았어요. 38에 25인데 얘는 다르죠. 그렇다면 일단은 쓰지는 못할 것 같고 마진탑을 제가 임의로 쓰긴 했습니다만 비슷할 것 같다라고 한다면 넣으시고 아니야 난 달라 라고 한다면 일단 안 쓰고 지나가셔야겠죠. 자, 스마트폰 가로형에 대해서도 겹치는 부분 필요 없는 부분은 모두 정리를 하고 사용하겠습니다. 자, 계속 제가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디를 수정하고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자, 타블렛으로 지금 넘어갈 겁니다. 타블렛 페이지로 넘어가서 내비박스는 전혀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내비박스에 대한 부분을 작성을 할 겁니다. 해당하는 아이의 박스 크기는 현재 60에 40이므로 가로값 60, 높이값 40을 쓰고 카피해서 알리마 처리하고요. 백그라운드 컬러는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쓸 필요가 없고 우리는 이 상태에서 위에 부분을 약간 띄울 건데 얼만큼 띄울 거냐 라는 개념만 파악을 해서 따로 뭐 되진 않겠습니다. 쟤도 마찬가지 마진 탑을 이용해서 살짝만 띄울 거라면 자, 확인해서 모두 정리를 해서 그 내용값으로 인식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각각의 크기에 맞춰서. 자, 이제 타블렛까지 저는 정리를 다 했고요. 뭐 움직이는 것까지는 하는 게 아니라 고정형으로 일단은 잡고 있어요. 자, 넘어갔을 때 여기도 사실은 똑같은 상태네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면 넘어가는 아이가 최대 값이 좀 제한이 된 것 같아요. 퍼센테이지로 하실지 아니면 요만큼 딱 크기만큼 가실지는 여러분의 우선적인 선택입니다만, 일단은 940이라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확인하고 다시 체크할게요. 자, 랩탑입니다. 랩탑에서 헤드박스를 먼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헤드박스 안에 들어있는 컨테이너를 먼저 할 거죠. 자, 헤드박스 안에 들어있는 클래스 컨테이너. 여태까지 우리는 기본적인 공통 내용에서는 사이즈를 특별하게 언급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그냥 가로값 100%에 뭐 높이값 100% 쓴다고 해서 문제되진 않겠지만, 저는 최대값이 있는 걸 확인했으니 맥스 위드라고 써서 우선은 940 픽셀이라고 쓰고, 알리임화 처리할 거라면 이 아이는 알리임으로 수정을 해서 변경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주의하실 점은, 늘어나다가 일부 제약에 걸리는 거잖아요. 그럼 가운데 오게 해야 되니까 우리는 마진 오토가 들어가 주어야 그 수치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네비박스와 그 안에 들어가는 아이, 뭐 H1이나 이런 것들도 추가 수정하겠습니다. H1에 들어가는 아이를, 현재까지는 랩탑이에요. 자, 왼쪽에 들어갈 거니까 플로어 레프트 배경 색깔 처리됐고요. 사이즈만 있으면 되겠네요. 가로값과 높이값에 대해서 사이즈를 직접 들어가서 다시 한번 잽니다. 128에 80, 아까랑 똑같네요. 자, 저는 그러면 128 픽셀에 높이값 80 픽셀이라고 쓰고, 자, 카피해서 아이공 변수로 바꿔주겠습니다. 겸사 네비박스에 들어가는 아이도 찾아서 쓰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자, 네비박스는 플롯 처리가 되어 있고요. 배경 색깔 들어가 있는데 사이즈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로값과 높이값에 대해서 쓰고 사이즈를 점검을 해보면 오른쪽에 들어간 아이는 60에 40, 아까랑 똑같이 들어있는데요. 60픽셀에 40픽셀이라고 언급을 하시면 모두 처리가 되겠죠. 뭐 다른 게 있어야지 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결과를 확인하시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때 위아래 패딩을 제가 전혀 재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 컨테이너의 패딩 값을 작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패딩을 쓰겠습니다. 위에서 얼마큼 내려올 거니? 라고 했을 때, 자, 앞전에 했던 양이랑 똑같은 값으로 계속 쓸 것 같다 라고 하시면 거기에 맞춰주시면 되고요. 20픽셀로 되어 있네요. 저는 위아래 20픽셀. 자, 좌우는 없앨게요. 버텀은 아까 보니까 없었죠? 이렇게 쓸 거면 차라리 저는 패딩 탑만 사용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상태까지 결과를 파악을 해보시면 그만큼 내려오고 처리됐고요. 오른쪽에 들어가는 아이는, 자, 얘를 내렸던 것처럼 마찬가지 조금 더 내려줘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네비박스에서 저는 마진 탑을 이용해서 살짝 내려보도록 하죠. 그러면 결과는 잘 내려오게 됩니다.
자, 딱히 사이즈를 재지 않고 그냥 썼어요. PC의 경우는 지금까지 보시던 형태랑은 사실 전혀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전체 내비게이션과 여기 SNS 영역이 따로 돼서 아예 통으로 분리되어 있는 형태를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는 상태예요.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작을 할 건데요. 질문을 먼저 드리자면 여기 가운데 있는 이 내비게이션의 GMB 영역 색깔을 좀 바꿀게요. 자, 이 아이는 무엇으로 만드실 거예요? 단순하게 플롯인가요? 아니면 혹시 포지션이신가요? 포지션? 그럼 포지션을 준 이유는요? 겹치지 않게 하려고요? 오히려 포지션을 쓰면 좌우가 줄어드는 순간 이 부분이 겹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겹쳐도 떨어지지 않게 만든다면 됩니다. 첫 번째 이유. 두 번째로 그냥 좌우 기준에서 가운데 배치하려고 하신다고 하더라도 됩니다. 정확한 이유를 가지시라고 질문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실 거라면요, 팁을 드리자면 굳이 이 내비게이션 박스의 가로를 여기서부터 이곳 큰 값으로 만드실 이유가 없습니다. 없고요. 차라리 그냥 오른쪽 끝에 있는 이만큼만 만들어도 돼요. 먼저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우선은 오른쪽 끝에 있는 박스 크기만큼만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C에서 id 헤드 박스에 들어있는 클래스 컨테이너 가로값 100% 똑같이 갈게요. 높이값 100% 일단 갈게요. 자, 최대 맥스 위드가 들어있네요. 맥스 위드가 있는 상태라서 그냥 일단 파악을 하고 1260이라서 1260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알림화 시키고요. 똑같이 마진 오토 필요합니다. 왼쪽에 마진 오토 쓴 적이 없으니까 우선은 마진 오토를 써야겠네요. 왼쪽에 들어갈 H1 사이즈 주겠습니다. 자, 왼쪽에 들어갈 라인은 128에 80 여러 번 보는 것 같으니까 빠르게 주도록 하고요. 모두 내고 카피해서 알림화 처리하고요. 내비박스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오른쪽에 그대로 갈 건데요. 가로값과 높이값이 들어가는 사이즈가 전체가 아니라 끝에는 하나만 돼도 된다라고 우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조금 줄여서 조정을 해서 142에 40으로 하겠습니다. 자, 142에 그 다음에 40픽셀로 해서 구분하도록 하고요. 패딩 값 들어가야 되죠? 패딩 빼먹었네요. 계속. 자, 그냥 똑같이 가겠습니다. 20픽셀에 좌우 버텀은 제로, 즉 패딩 탑으로만 처리를 해서, 자, 결과 먼저 보여드릴게요. 결과 먼저 보여드리자면 현재로서는 내용들이 아이고 잘 안 나오는군요.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오른쪽에 i의 추가 수정은 지금 말고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